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주로 외도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이렇게 불륜에 대처하시라 라고 코치하는 상담을 하는 외도 상담사인데요. 제가 올린 컨텐츠 중에서 불륜 정리하는 법, 협박하는 불륜 상대 떼내는 법 이런 거를 몇 번 올렸더니 본인이 바람피운 당사자들도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주로 불륜을 이제는 정리하고 싶다, 너무 괴롭다, 죄책감이 든다, 불륜 상대가 협박을 한다, 집착한다,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요. 대부분은 남자분들이긴 한데 여자분들도 꽤 많이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같은 여자고 애엄마라서 그런지 본인이 외도하는 그 여자들을 상담을 해보면 되게 건드려지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러지? 이거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불륜에 가담한 여자들이 보이는 특별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레퍼토리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늘 얘기를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불륜에 빠져들게 되었나 설명을 할 때 말이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상사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해서 제가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되었어요. 제가 자영업을 하는데 근처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 남자가 자꾸 뭐 맛있는 걸 사다 주고 뭐 점심 한번 먹자 그러고 자꾸 저한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뭐 처음에는 제가 성추행을 당했거든요.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절을 하지 못하고 제가 마음이 여려서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내가 의지로 선택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제가 마음이 여려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황 탓, 상대방 탓, 남편 탓,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이렇게 탓을 하는 여자들은 되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무슨 10대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이는 30, 40이고 자기 애들도 막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었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주도적이거나 책임지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남 탓을 하면서 흘러가는 상황에 그냥 나를 맡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체성이 떨어지고 맺고 끊는 게 불분명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남편한테 걸리고 나서도 상간남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끊을 때는 되게 큰 용기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남편한테 걸린 다음에도 불륜을 정리하지 못하고 정리했다고 하면서도 그 남자한테 연락이 오면 또 나가서 만난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레퍼토리는 그 사람이 내 남편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정말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남자가 왜 좋았냐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꼭 들어가는 게 이제 남편과 비교하면서 남편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대화를 잘 들어주고 그때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특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다가와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 남편은 내가 밥을 먹는지 힘든지 어쩐지 관심도 없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항상 밥 먹었냐 물어봐주고 맛있는 걸 사다 주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하면서 내가 서서히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열렸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에서 딱 느껴집니다. 정말 황홀한가 보다. 그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 외도 불륜 상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화를 하면서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이다. 성격이 참 좋다. 대화가 잘 통한다. 난 이렇게 말 잘 통하는 남자는 처음 만나봤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이제 깎아내릴 때는 이 사람이랑은 내가 소통이 안 된다. 처음에 결혼할 때도 내가 혼자임신 때문에 내가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얼떨결에 결혼을 한 거지. 아마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육아하면서도 갈등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런저런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고칠 생각을 안 해서 나는 원래부터 남편한테 마음이 접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이 남자는 그냥 보통의 한국 남자인 거예요. 보통의 한국 남자. 뭐 와이프랑 얼마나 무슨 속 깊은 대화를 하고 얼마나 그렇게 뭐 와이프를 우쭈쭈를 해주고 육아에 참여를 막 와이프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밖에서는 돈벌이 하고 집에 와서는 평범한 아빠 노릇하고 그냥 보통의 한국 남자고, 이 사람이 뭐 자기를 때리기를 했어, 바람을 피웠어, 뭘 했어.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평범한 보통의 남편을 데리고 살면서 이 남자에 대한 자그마한 불만을 자기가 바람이 나니까 이거를 크게 키워서 자기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불륜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미화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참 대화도 잘 통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챙겨주는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배려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집에 있는 남편한테는 짜증이 나고 미워지고 밖에 있는 상간남한테 홀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정말 황당한 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우리 남편이 뭐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우리 남편 볼 때 신앙심이 참 깊은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남자 신앙심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나는 이 불륜남은요, 신앙심이 너무 깊고요, 교회 생활도 너무 열심히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띠용, 아니 무슨 불륜하면서 신앙심 운운하고 무슨 뭐 하나님 찾고 그러는 게 정말 제가 제3자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은데 본인은 그거를 너무 막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피운 사람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현실 감각이 없구나, 정말 뭐에 씌인 사람이 맞구나, 귀신 들렸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번,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람 피운 여자들은 이렇게 현실 파악을 왜곡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이미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죠. 이 남자는 평범한 보통의 남자인데 되게 이상한 인간 쓰레기로 막 만들고, 상간남은 객관적으로 보면 유부녀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이 사람은 막 미화를 하면서 정말 무슨 세기의 사랑이 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남편 제가 남자 생긴 거 알걸요? 아는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와이프가 바람 피는 거 알고 가만히 있는 남편이 어딨냐, 모르니까 저러겠죠, 알면 아마 큰 사단이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듯이 막 깜짝 놀래요. 그래서 사단이요? 왜요? 막 이래. 그러면 내가, 아니 바람 피운 거 들키면 아내분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애도 상처받고 남편도 정말 크게 충격받고 상처받고 가정 파탄 나는 거다. 그리고 상간남도 상간남 소송도 당연히 당할 거고 상간남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하여튼 불륜이 걸리면 정말 신문에 날 정도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 그거를 알고 조용히 넘어갈 남편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요. 제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집집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정말 파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머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하면서 이게 걸렸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막 자기 부모님도 쓰러지고 막 이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상상을 못 한다는 거, 객관적으로 생각을 못 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불륜이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남편을 무시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애가 지금 미취학 아동이야. 아직 성인이 되려면 십몇 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뭐 애 다 크고 나면, 애 수능 끝나면 그 내연남이랑 합칠 생각도 있어요. 되게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애가 지금 크려면 십몇 년이 남았는데 십몇 년 동안 그러면 불륜을 걸리지 않고 이 남자랑 무사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몇 년 동안 상간남이랑도 섹스하고 집에서 남편이랑도 섹스하고 그 생활을 십몇 년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불륜이라는 거는 마치 무슨 사람의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람 피운 배우자를 둔 피해 배우자들을 상담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바람 피운 배우자랑 대화하지 마시고 사람 취급하지 마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니 인간 같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아예 망가졌는데 그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 피우는 여자들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을 상대방도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남편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나 그 사람이랑 합치고 싶은데 내 연남도 십몇 년 동안 나를 기다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내 남편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걸렸을 때 내 남편이 뭐 그렇게 화를 내겠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모텔에 간 거를 이제 남편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제3자 같은 저 같은 사람이나 남편은 당연히 남자랑 여자가 모텔에 갔으면 당연히 섹스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섹스한 것까지는 안 들켰으니까 모텔 간 것만 걸렸으니까 그 남자랑 모텔에 간 건 맞는데 나 절대 섹스 안 했다 하면서 막 바득바득 우긴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모텔에만 갔지 섹스는 안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고 그것도 불륜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모텔에 간 것만으로도 성관계를 했다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는 거고 당연히 지나가는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걔네 잤죠 라고 이야기를 하지 누가 모텔 가서 쎄쎄쎄만 했다고 생각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놀랄만한 거 네 번째는요, 자기 애 이야기를 일절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꽤 오랫동안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달 동안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애엄마고 어린애를 키우는 엄마면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자기 미래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부들은 이혼이라는 걸 떠올리면 애부터 걱정이 되죠. 그럼 우리 애는 누가 키우지? 우리 애가 편모, 편부 가정에서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비행 청소년이 되면 어떡하지? 막 애가 상처받을 거가 걱정이 돼가지고 심지어 바람 피운 배우자랑 이혼을 못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본인이 바람 피우는 엄마들은요, 정말 사고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1도 언급을 하지 않고 아예 그것은 아웃 오브 안중인 거예요. 자기 안위만 걱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언제 어떻게 이혼을 할까? 상간남이랑 어떻게 안 들키고 계속해서 이어나갈까? 상간남과 뭐 불륜을 이어나가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오직 그 걱정뿐이지 뭐 이게 걸렸을 때 애가 받을 상처, 자기가 나중에 이혼하고 상간남이랑 살았을 때 애가 버림받은 그런 상처, 이런 거는 아예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상담을 하면서도 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엄마도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엄마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욕구밖에 모를까? 자기 욕망뿐일까? 아이가 받을 상처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안 할까? 어떻게 자기가 이미 애엄마면서 애를 키우고 있으면서 상간남한테 갈아타서 새 가정을 꾸릴 생각을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을까? 버림받은 남편이나 아이 생각은 1도 없는 거, 죄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애엄마인데 자기가 나가서 상간남이랑 막 즐기고 돌아댕겨. 그러면 그 육아의 빈 공간을 누군가는 메꿔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시댁 시부모님이 봐주시든 친정 부모님이 봐주시든 대부분은 남편이 봐주죠. 아내가 직장 생활에서 바쁜가 보다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남편이 애들을 챙기고 이러는데, 그러는 동안에 자기는 불륜을 하면서 애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괜찮은 남자랑 살면서 왜 남편 탓을 그렇게 하면서 애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자기 욕구만 쫓을까? 저런 건 정말 타고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보통 엄마들과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인이 외도하는 여자, 불륜하는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보시는 본인이 외도하고 불륜하는 아내분들은
정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불륜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랑 상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가 없잖아. 고작 한다는 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륜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데 이런 데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꽉 막힌 자기의 그 불륜 세계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륜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말 무책임한 사람으로 모는 거지, 그거를 축복해주고 사랑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뭐 배우자랑 이혼을 정당하게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상간남한테 갈아타서 새 가정을 꾸렸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떳떳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떳떳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미 이룬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뭐 우리가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아이가 생긴 이상 엄마로 사는 삶은 책임을 져야 되고, 죽어서 눈 감는 날까지 자식 걱정을 하는 게 보통의 엄마 마음인데, 엄마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혼하고 가끔 들여다보면 되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람피운 아내를 둔 남편분들께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게, 와이프를 설득하려고 하거나 와이프랑 말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고 이미 뇌가 망가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대화로 이 여자의 뭐 마음을 돌리고 뭐 책임감을 갖게 하고 말로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상간남만 쳐서 떼내야 되는 거고, 이 와이프랑 다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뒤로 판단을 미뤄두되, 너무 이 와이프의 심리를 궁금해하고 이 와이프를 마음을 돌리고 가정을 꼭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바라보면 제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와이프가 저러고 다니지도 모르고 남편이 지금 저렇게 희생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외도를 잡을 때는 정말 이혼 불사로 강하게 마음 먹고 상간남을 쳐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